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오늘은 정유 화학 부문의 1위를 차지하신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도와주신 덕이라서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끝인가요? 네, 저희가 먼저 또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이 정유화학업계의 강점과 약점 등을 준비를 했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강점으로는 전문기술 인력의 오퍼레이션 능력, 그리고 글로벌 4위 수준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원가 여류에 있다는 점, 그리고 고부가 제품군에 대한 R&D가 부족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기회 요인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미국 가스 가격 급등 가능성, 그리고 중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 글로벌 구조 조정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중국의 대규모 증설은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수요가 부진하다는 점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석유화학 업계 글로벌 차원에서 구조 조정이 진행이 중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것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둬야 하는지, 혹은 업황 부진은 여전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더 가져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최근 3, 4년 동안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구간인데 네. 저희가 삼중고를 겪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수요 측면에서는 부진했었고 공급은 중국 중심으로 워낙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유가가 높았었기 때문에 원가 부담도 상존했었던 구간이 지난 3, 4년 동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유가 레벨이 많이 떨어졌죠. WTI 기준으로 60불까지 떨어졌는데 네. 결국 이 얘기는 석유화학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과거 대비해서는 떨어졌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금리 인하도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도 수요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구조조정 이야기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렇게 대두되지 않았었는데 네.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까지도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글로벌 공급 과잉의 일부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에 이 삼중고를 겪었던 부분들이 반대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가 업황의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완만한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하지만 또 앞서서 위험 요인으로는 중국에서는 여전히 증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는데 국내 기업들도 지금 구조조정이 한창이잖아요. 이에 따라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 설비가 에틸렌 기준으로 대략 한 1,400만 톤 정도 되는 네. 규모고요. 글로벌에서는 4위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정부의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대략 한 맥스 370만 톤까지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면 글로벌에서 대략 한 1% 조금 넘는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넘는 정도의 규모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글로벌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긴 하죠. 근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25%가 국내에서는 사라지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들의 가동률이 대략 한 70% 정도 됩니다. 25% 정도가 사라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설비들의 가동률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겠네요. 예. 예. 그러면 고정비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천억의 적자가 나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이 업황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존 설비들의 가동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실적은 과거 대비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은 아마 올해 연말쯤에 이제 각 회사들이 자구안을 내놓을 거거든요. 네. 그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나게 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가동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는 어떤 곳을 꼽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한국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 구조조정이 나오는 것은 업황을 조금씩 살려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 지금보다는 업황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텐데 회사의 규모가 줄어드는 회사들보다는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 회사들이 더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업체들은 물론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전체 회사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설비를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설비를 사오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유사들인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수직 통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유사가 화학업체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겠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LG화학은 GS 칼텍스에게 화학 설비를 넘기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롯데케미칼은 현대 오일뱅크에게 넘기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설비들을 지금 이 어려운 업황에서 사면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겠네요. 근데 본인들이 실제로 직접 짓게 되면 지금 사는 것보다는 굉장히 비싸게 지을 수밖에 그러겠죠.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황이 향후에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설비들을 저렴하게 구매해 올 수 있는 이런 정유사들이 길게 봤을 때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SO일 같은 경우는 신규 설비, 샤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2027년도에 신규 설비가 들어서게 됩니다. 2026년도에 구조조정이 될 텐데 그 이후에 27년도에 설비가 가동이 되는 거니까 가동 시점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SO일도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네. 화학업체에게 유리한 그림이 되고 있긴 한데 아주 길게 보면 정유업체들이 크게 언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중 간의 관세 정쟁이라든지 관세 정책이 지금 정유화학 업계라든지 석유화학 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요가 좋지 않았던 것도 네. 관세 영향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관세 전쟁 때문에 구매 수요가 위축이 됐었으니까요. 그 부분들이 석유화학 수요를 눌러놓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었는데요. 오늘도 중국과 지금 미국이 관세 협상을 긍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네. 것 같고, 결국은 글로벌 관세 전쟁이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그동안 눌렸던 수요들도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하라든지 물가 안정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지면서 전반적으로 수요 레벨도 지난 몇 년 동안 대비해서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발 지금 에너지 정책이 석유화학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에너지 가격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되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제 정유화학, 네. 석유화학 산업이 원재료가 원유와 가스다 보니까요. 당연히 원유 시장의 환경 변화, 가스 시장의 환경 변화가 당연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바이든 때는 사실 LNG 수출을 허용하지 않았었잖아요.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제 LNG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LNG가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천연가스죠. 천연가스가 LNG 형태를 통해서 외부로 계속 빠져나오게 되면 결국 미국 내의 천연가스 재고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낮은 가스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석유화학 업체들은 그 가스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들었어요. 네. 얼마나 경쟁력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트럼프의 이런 LNG 수출 정책 때문에 미국 가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얘기는 결국 미국 화학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미국 업체들이 굉장히 저렴한 원가를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로 물량들을 많이 수출을 했어요. 원가 경쟁이 떨어지면 수출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자리를 우리가 메우기 시작하면서 가동률도 올라가고 업황도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석유화학 시황을 보면 네. 다들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영업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에너지 정책이 사실은 화학 업황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이나 외교 정책이 우리에게는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거 3년 전 대비해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그림이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업황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가장 어둡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이에 따라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을 낮춰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업황은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을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면 네. 일부 업체들은 흑자 전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지금부터요? 네, 예. 대략 뭐 7개 분기, 8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냈었던 업체들이 오랜만에 BEP 혹은 흑자 전환, 소폭의 흑자 전환이겠죠. 그 정도를 하는 모습들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얼만큼 좋아질 거냐의 이슈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구조조정에 얼마나 강도가 강할지 혹은 수요의 레벨이 얼마나 올라올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실제 기업 실적에서도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부터는 조금씩 긍정적인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제 마진도 지금 높은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 강세를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겨울이 가장 중요한 국면인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등경유 재고가 굉장히 낮은 상황으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 겨울이 만약 조금이라도 춥거나 혹은 가동 차질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제 마진은 지금 현재 대비해서도 조금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정제 설비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폐쇄의 과정을 겪고만 네.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을 조금 더 선호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을 감안하더라도 결국은 정제 마진은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제 마진 올 겨울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담당하고 계신 섹터 내에서 유망 종목 탑픽을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투자 전략과 함께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번 겨울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제 마진도 이번 겨울이 좀 좋아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뉴스가 아마 9월 중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뉴스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현물 시장, 선물 시장 가격들도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 연초가 가장 중요한 바닥을 잡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한유화라든지 혹은 올겨울에 정제마진 개선의 수혜를 볼 수 있는 S-OIL이라든지 혹은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는 3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내년에는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한유화, S-OIL, LG화학 같은 업체들이 현재로서는 내년 그림이 좋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업황이 좋아지는 제품군이 ECH라는 제품이 네. 있습니다. 이거라는 업체가 롯데정밀화학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이미 제가 어제 보고서를 냈는데 네. 실적이 컨센 대비해서 잘 나올 것 같고 4분기 실적은 추가적으로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는 롯데정밀화학을 주목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주가가 완전 좋더라고요.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정유화학 부문의 1위를 차지하신 오늘 이 시간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위원으로부터 해당 섹터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